저는 20대 후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외동딸인 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지나칠 정도의 과보호 속에서 자랐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서 관심을 쏟는 건 알지만 어쩔 때는 관심이 간섭이 되는 것 같아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아빠는 제가 조금만 늦게 퇴근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엄청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동료들과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선호 올 시간이 지났는데 20분이나 늦네. 아유, 차가 좀 막히겠죠. 지하철 타고 버스 갈아타다 보니 늦나 보죠. 자가용으로 가면 별로 안 먼데 당신이 차는 위험하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출퇴근길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뭐하러 위험하게 차 몰고 다녀? 전철 타면 얼마나 안전한데. 무슨 일이 있나 선우한테 전화해봐야겠어. 전화를 안 받네. 전화 안 받아요? 바쁜가 보죠. 이 시간에 무슨 일을 해? 늦으면 선우가 미리 전화하잖아. 오늘은 전화도 없고. 주머니에 넣어두고 벨소리 못 들었겠죠. 아빠는 몇 차례 더 전화를 걸었고 제가 계속 전화를 안 받자 걱정을 하셨습니다. 안 되겠어. 아무래도 선우한테 무슨 일 생긴 것 같아. 선우 회사에 가봐야겠어. 아유, 곧 오겠죠. 선우 회사엔 왜 가요? 당신도 참, 선우가 애도 아니고 직원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걔가 이렇게까지 전화 안 받는 애가 아니잖아. 아빠는 택시를 잡아 타고 저희 회사로 왔습니다. 회사는 거의 모든 사무실이 불이 꺼져 있었고 경비원이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 네. 직원들 다 퇴근했나요? 네. 제가 사무실 다 둘러봤는데 오늘 야근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 기다리나 봐요? 제 딸이 지금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일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딸이 일하는 사무실에 잠깐 같이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선생님, 따님이 고등학생도 아니고 알아서 귀가 잘하고 계시겠죠. 그렇다고 회사까지 찾아오셨어요? 제가 다 둘러보고 불까지 다 껐다니까요. 그래도 모르잖아요. 일하다가 잠깐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을 수도 있고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아유, 그럽시다. 선생님 눈으로 확인 안 하면 안 돌아가실 것 같으시네요. 사무실은 아세요? 네, 3층이에요. 따님 일하는 사무실까지 알 정도면 여기 와보셨다는 얘기네요. 네, 당연하죠. 딸이 어디서 일하는지, 일하는 직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괴롭히는 사람은 없는지 다 확인해 봐야죠. 아빠는 경비원과 함께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들어가서 제 자리를 살펴봤습니다. 회의실까지 들어와 화이트보드를 보더니 회식이라고? 응, 저기 장소가 쓰여있네. 아니, 내가 회식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회식 간 거야? 아빠는 역정을 내시며 거기 써있는 회식 장소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빠가 걱정하셔서 회사 회식엔 늘 빠졌었는데 오늘은 오랫동안 같이 일한 선배님이 퇴사하는 날이라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저를 유난히 챙겨주셨던 사수셨거든요. 이제 선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내가 선배라고 잘해준 것도 없는데 뭘. 저 입사하고 어리버리했을 때 선배가 나 실수한 거 다 덮어주시고 얼마나 든든했는데요. 저의 흑기사 같았죠. 내가 평생 너 흑기사 해주고 싶었는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참 둔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시그널을 줬는데. 너 여자로 봤었어. 이때 갑자기 아빠가 저희 자리로 와서는 당신이 뭔데 우리 딸을 여자로 봐? 우리 딸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 아빠는 선배의 멱살을 잡았고
회식 분위기는 금세 싸해졌습니다. 아빠,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만 하면 되지. 왜 흑심을 품어? 저 아버님 숨 막혀서 이거 놓고. 아버님? 내가 왜 당신 아버님이야? 아빠, 여기 직장 회식이라고요. 정말 왜 이러세요? 저는 직원들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선배는 갑작스런 봉변에 기분이 상해서 가버렸고, 아빠는 제 휴대폰에서 직접 그 선배 전화번호를 지웠습니다. 너 왜 전화 안 받아? 그래서 온 거 아니야? 전화요? 핸드백 안에 둬서 전화 온 거 몰랐어요. 여긴 어떻게 아신 거예요? 회사 사무실에 갔더니 회식 장소 써있더만. 아니, 회사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진짜 아빠 왜 그러세요? 저한테 신경 좀 끄세요. 제가 아직 초등학생인 줄 아세요? 아빠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빠가 딸 걱정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일이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어릴 때야 그렇다 치더라도 성인이 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심해지는 아빠와 전 이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아빠가 저를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신경을 쓰는 데는 제가 특별한 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제 친부모님은 사업을 하시다가 친구의 배신으로 사업이 망하면서 그 충격으로 친아빠는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고 6살인 저를 혼자서 키우던 엄마는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새벽에 퇴근하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 아빠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저를 맡아 돌봐줄 친척이 없어서 6살에 전 보육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우야, 반가워. 이제 여기가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렴. 여기서 밥 먹고 잠자고 이제 학교도 갈 거야. 지금은 낯설겠지만 차츰 적응될 거야. 저 우리 집에 갈래요. 아빠 엄마랑 같이 살던 집으로 가고 싶어요. 여기 있으면 이제 아빠 엄마 추억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선우 마음 잘 알아. 선우 아직 많이 슬픈 거 아는데 선우가 이렇게 맨날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울고 친구들과 잘 지내지도 못하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마음 아프지 않겠니? 선우 혼자 거기서 못 지내. 밥도 못 먹고 혼자서 잠도 못 자. 이제 여기가 선우 집이야. 나랑 여기 있는 아이들이 가족인 거야.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아직 부모님을 떠나보낸 게 실감나지 않았던 저는 제 일상이 바뀐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 통곡을 했습니다. 원장님은 제 등을 토닥거려주며 꼭 안아주셨습니다. 보육원에는 저보다 어린애들부터 중고등학교 언니 오빠들까지 20명 정도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는 저처럼 부모님이 안 계신 고아도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이 맡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그 애들을 다시 데려갈 확률은 거의 없었고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심에 그 아이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에서 지내는 선영이 또한 이혼한 엄마가 혼자서 딸을 키우지 못해 3살 때 이곳으로 맡겼다고 합니다. 선영이는 매일 엄마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선영아, 넌 정말 엄마가 올 거라고 믿어? 돈 많이 벌면 오신다고 했어. 내 손가락 걸고 약속했어. 근데 그 이후로 전화도 없었다며. 아마 무슨 사정이 있으셨겠지. 우리 엄마 꼭 약속 지킬 거야. 선우, 너 부모님 보고 싶다고 했지? 나랑 같이 보러 가자. 뭐? 부모님 산소 말하는 거야? 원장님이 우리끼리 가는 거 허락 안 하실 텐데. 당연히 허락 안 하시지. 그러니 몰래 가야지. 몰래 간다고? 주말 아침 일찍 살짝 나오는 거지.
원장님이 아시면 많이 혼날 텐데 안 들키면 되지. 주말 아침 일찍 저랑 선영이는 몰래 보육원을 나와서 버스를 타고 부모님을 모신 묘소를 찾았습니다. 한적한 산에 있어서 주말임에도 방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 그동안 잘 있었어? 난 잘 지내. 너무 보고 싶어. 왜 울어? 씩씩한 모습 보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전 선우 친구 선영이에요. 선우 보육원에서 밥 잘 먹고 친구들과 잘 지내요. 제가 옆에서 선우 잘 돌볼 테니 걱정 마세요. 친구는 우는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저기 누가 있네? 근데 어른은 아닌 것 같은데 부모님 잃어버렸나? 그렇네. 우리 또래 같기도 하고. 한번 가볼까? 길 잃어버린 거라면 우리가 도와주자. 선영이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제 손을 잡아 끌고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안녕, 너 혼자 여기 온 거야? 고개 숙이며 울던 남자아이는 저희 쪽을 쳐다봤습니다. 야, 너 박민호 아냐? 넌 여기 무슨 일이야? 여기 선우 부모님 모신 곳이잖아. 아, 그렇구나. 나도 여기 아빠 잠드신 곳이야. 아,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냐? 이 남자애는 우리랑 같은 보육원에 있었지만 저는 얼굴만 몇 번 본 사이였습니다. 안녕, 너 몇 번 봤었는데. 나도 그래. 뭐야, 보육원에 같이 있으면서 서로 몰랐던 거야? 얘는 박민호, 얘는 이선우. 나이는 다 동갑이야. 그럼 우리 셋 다 친구네? 삼총사 하면 되겠다. 헤헤. 그래, 반가워. 근데 날이 저물어서 이제 가야 돼. 그래, 같이 가면 되겠네. 아빠한테 인사하고. 아빠, 나 갈게요. 다음에 또 봬요. 저랑 선영이도 목례를 했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쯤 되었고 원장님이 대문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휴, 니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어디 간다는 말도 안 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선우가 요 며칠 계속 부모님 보고 싶다고 울어서 선우 부모님 산소 갔다 왔어요. 그리고 민호도 아빠 산소 갔어요. 오후에 오려고 했는데 버스를 잘못 타서 많이 늦었어요. 니들끼리 버스를 탔다고? 그러다 큰일 나. 아휴, 속상해. 그런 줄도 모르고 선생님들이랑 하루 종일 이 근방을 뒤지며 니들 찾으러 다녔다고. 원장님은 야단을 치면서도 우리들을 꼭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됐어. 이렇게 무사히 와서 고마워. 그날 이후로 보육원에서 저희 셋은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민호는 똑똑해서 벌써 한글을 때 보육원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넌 책 읽는 게 좋아? 응, 재밌잖아. 너도 나랑 같이 책 읽으면 좋을 텐데. 난 한글도 모르는데 머리 아파 공부하는 거. 맞아. 앞으로 공부 지겹도록 할 텐데 난 노는 게 좋아. 그러지 말고 우리 술래잡기 놀이 하자. 니들끼리 놀아. 난 이 책 더 읽을래. 저와 선영이는 장난기가 발동해 민호와 놀고 싶어서 책을 빼서 숨겨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민호와 놀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나 7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선우야, 너가 여기 온 지 1년 되었지? 벌써 그렇게 됐구나.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 입학도 해야 되는데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 것도 좋을 거야. 널 입양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너 의견을 물어보려는 거야. 입양이라면 제게 양부모님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좋은 집에서 양부모님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지. 너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친구들과 헤어져서 좀 서운하겠구나. 선영이 민호랑 많이 친하잖아. 그럼 친구들과 헤어지는 거예요? 선영이 민호도 입양 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제게 가족이 생긴다는 건 좋았지만 친구들과 헤어지는 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영이와 민호는 웃으면서 입양 가는 걸 축하해줬고 저희는 꾸준히 연락하고 지내자며 울면서 손가락 걸고 약속했습니다. 7살에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와 양부모님을 따라 집에 갔는데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집은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고 마당은 잔디가 쫙 깔려서 푹신한 게 양탄자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고급 가구와 소파가 놓여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인공폭포까지 있었습니다. 선우야, 피곤하지? 뭐 좀 먹을까? 선우야, 뭐 먹고 싶어? 진짜 말해도 돼요? 짜장라면요. 겨우 짜장라면이야? 그럼 선우 먹고 싶은 짜장면 해줄게. 아줌마가 요리 실력이 좋아서 금방 만드실 거야. 짜장면을 만드신다고요? 그거 중국집에서 먹는 거 아니에요? 물론 중국집에서 시켜 먹기도 하지만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더 맛있어. 아줌마가 실력 발휘해 볼게. 양부모님은 인자하시고 따뜻하신 분이셔서 금세 긴장이 풀렸습니다. 자, 선우가 우리 가족이 된 기념으로 짜장면 파티를 해야겠네. 선우야, 얼른 먹어봐. 양어머니가 만들어준 짜장면을 입에 넣는 순간 너무 맛있어서 저는 놀랐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요. 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 처음 먹어봐요. 정말? 아줌마 기분 너무 좋네. 이제 매일 선우 좋아하는 거 만들어줄게.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양아버지가 제 방으로 안내해 줬습니다. 여기가 선우 방이야. 마음에 드니? 아줌마 아저씨가 신경 써서 꾸며봤는데. 와, 너무 예뻐요. 저 침대에서 처음 자보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우리 선우 원하는 거라면 우리가 다 해줄게. 양부모님은 원래 딸이 한 명이 있었는데 3살 때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딸을 떠나보내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힘들어하다가 봉사를 하면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 싶어 보육원을 다니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내던 보육원에서 우연히 저를 보고 딸을 너무 많이 닮아서 입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든 게 낯설고 불편하겠지만 서서히 적응하면 돼. 우리도 너가 천천히 마음 열 수 있도록 기다릴게. 갑자기 엄마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아줌마 아저씨로 불러도 돼. 양부모님은 저와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매 끼니 때마다 같이 식사를 하고 동네 마트도 같이 가고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서서히 마음이 열려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자연스레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입학식 다음 날, 엄마, 학교 다녀올게. 그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자 조심하고. 이때 출근 준비를 하던 아빠가 갑자기 역정을 내셨어요. 아니, 선우를 혼자 보낸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네?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라고요. 학교까지 가는데 사거리가 3개나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데 당신은 엄마라는 사람이 걱정도 안 돼? 아빠,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다. 아빠 출근 준비 다 했으니까
아빠가 데려다 줄게. 아빠는 차에 저를 태우고 학교 교문 앞에 내려줬습니다. 선우야, 곧장 교실로 들어가야 돼. 늦어도 절대 뛰면 안 돼. 계단에서 미끄러지면 큰일 나. 네, 아빠. 첫날이니까 아빠가 직접 바래다 주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아빠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까지 차로 바래다 줬습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들으니 저 바래다 주고 가느라 회사에 지각한 적도 여러 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리니까 걱정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검찰청에서 일하는 검사로 야근이 많고 엄청 신경 쓸 일도 많을 텐데도 아빠는 항상 저를 먼저 챙겼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제가 하교할 시간이 되면 집에 전화해서 여보, 이 시간에 웬 전화예요? 선우 집에 왔어? 그럼요. 지금 밥 먹고 있어요. 그래, 그럼 됐어. 선우 친구들 만나러 못 나가게 하고 친구들 불러서 집에서 놀게 해. 아유, 지금 한창 나가서 뛰어놀고 싶을 텐데 당신이 너무 과잉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서 나쁜 거 하나도 없어. 나 조금 있다가 집에 전화할 거니까 선우 집에 있으라고 해. 나 재판 들어가야 돼서 선우 맛있는 거 좀 해줘. 네,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나 혼자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학교도 매일 바래다 주시는 거야? 안 그래도 되는데. 아빠가 선우 많이 사랑해서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그리고 엄마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지? 엄마 아빠한테 딸이 있었는데 동네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떠나보냈다고 했잖아. 그래서 아빠가 우리 선우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날 많이 걱정하는구나. 아빠 마음 이해할 것 같아. 아빠가 바빠서 절 학교에 못 데려다 줄 때는 엄마가 꼭 데려다 줬고 학교 마치면 교문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집으로 왔습니다. 어쩔 때는 친구들과 놀러도 가고 싶고 군것질하러 가고 싶었지만 전 부모님의 뜻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전 학창시절 내내 집과 학원, 학교만 다녀서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매번 집에 일찍 가니까 친구들도 저랑 같이 있던 게 불편했던 거죠.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고 야간 자율학습이 밤 10시에 끝나서 집에 오면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제가 학교를 마치는 시간에 교문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선우야, 우리 딸 공부하느라 고생했어. 아빠,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아빠 일 마치고 바로 와서 방금 도착했어. 얼른 타. 영어 학원 가려면 늦겠다. 아빠, 학원까지 바래다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학원 마치는 시간까지 기다리시는 거 저 마음 불편해요. 저 학원차 타고 가면 되니까 아빠 일하시느라 피곤하신데 저 기다리지 마시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집에 안 들어왔는데 자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니? 그리고 학원차가 우리 집 앞까지 오는 것도 아니고 저 밑에 사거리에서 내려주잖아. 집까지 오려면 골목길 지나쳐야 되는데 밤에 거기 가로등도 몇 개 없어서 위험해서 절대 안 돼. 거기 식당도 있고 편의점도 있어서 안 위험해요. 그거 다 아빠 노파심이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조심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그리고 심지어 어느 날은 선우야, 내가 담임 선생님한테 너 야간 자율학습 빼달라고 했어. 그리고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는 거 불안해서 개인 과외 선생님을 채용했어. 각 과목별로 집으로 오실 거야. 네? 그걸 아빠 혼자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전 친구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학교 마치면 군것질하고 놀러도 가고 싶단 말이에요. 왜 아빠가 제 생활을 간섭하시는 건데요? 내가 널 간섭한다고? 이건 아빠가 그만큼 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인 거야.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절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사춘기였던 저는 아빠의 관심이 부담스러워 아빠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쏟아냈고, 그런 말을 하고 나면 아빠한테 죄송하고 속상해서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3이 되면서 아빠처럼 법조인이 되기 위해 법대 진학을 목표로 코피가 날 정도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너무 잠이 와서 잠깐 잠도 깨우고 캔커피도 살 겸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엔 남자 손님 한 명이 있었고, 제가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할 때 저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사람 같아서 얼른 계산을 하고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같이 나와서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 뛰면서 다리가 후덜거렸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했고 그 남자도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집 앞에 도착했을 즈음 그 남자가 제 어깨를 잡았고 전 너무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때 뭐 하는 놈이야? 아빠 소리가 들렸고 남자는 돌아서서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겁에 질려 벌벌 떨던 저는 아빠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져서 아빠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괜찮아, 우리 딸. 알고 보니 잠결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깨신 아빠는 제가 방에 없는 걸 알고 동네 골목을 다니며 저를 찾아다닌 거였습니다. 그러다 저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 또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웬만하면 해가 지기 전까지 집에 왔고, 좀 늦을 거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꼭 데리러 오라고 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전 제가 원하던 법대에 진학했고 무엇보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저는 통금 시간인 밤 8시를 넘긴 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과 활동에는 매번 빠졌습니다. 당연히 미팅 한 번 한 적 없고 과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는 날은 아빠가 데리러 오곤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전 변호사가 되어 로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이 되었어도 전 회사와 집만 오가는 생활을 했고, 아빠는 여전히 제가 연락이 안 되거나 퇴근이 늦으면 걱정이 돼서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불만이었지만 아빠의 얘기를 들어보니 아빠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검사인 아빠는 그동안 범죄자들에게 많은 협박을 받고 스토킹까지 당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범죄자는 자기를 감옥에 넣은 데 대한 앙심으로 저를 납치할 거라며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아빠는 지나칠 정도로 저를 통제했던 겁니다. 신입이다 보니 아직 적응을 못해 야근에다가 선배들 자료 준비하다 보면 거의 매일 녹초가 되었습니다. 요즘 계속 소화불량에 몸이 무겁고 피로감이 쌓여 로펌 근처에 있는 내과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무거워서 진료 받아보려고요. 네, 차트에 이름, 성함 적어주시고 잠깐 기다리세요. 전 소파에 앉아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길래 살펴봤는데 한 장의 사진에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이 병원 의사들, 간호사들이 한 보육원에서 의료 봉사를 한 후 단체 사진을 찍은 건데, 그 보육원이 제가 어릴 때 있었던 그 보육원이었습니다. 보육원을 보자 어릴 적 친구들, 원장님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얼마 후 저를 호명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편하게 앉으세요.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하신가 보네요. 어느 정도로 힘드세요? 선생님, 진료 들어가기 전에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대기실 벽에 걸려있는 보육원에서 찍은 단체 사진 있잖아요. 저 보육원은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아, 저기요? 제가 지냈던 보육원이에요. 정말이세요? 저도 여기서 지냈어요. 참,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민호예요. 환자분 성함이 김선우. 그럼 너 선우니? 너 민호구나. 맞지? 세상에, 전혀 얼굴은 모르겠어. 넌 이선우였잖아. 그러니 더 몰라봤어. 내가 입양 갔었잖아. 양부모님 성을 따서 김선우로 개명한 거야. 이렇게 널 보다니 정말 안 믿어져. 너무 좋다. 그러게, 그때 선영이랑 우리 삼총사였잖아. 너 입양 가고 난 후로 마음이 너무 허전했어. 나도 그랬어. 참, 선영이는 그 뒤로 어떻게 됐어? 선영이 중학교 올라갔을 무렵에 선영이 엄마가 데리러 왔어. 선영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아, 정말 엄마가 오셨구나. 잘 됐다. 입양 가서 나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니들한테 연락도 못했네. 선영이랑 나랑 너 전화 오기만 많이 기다렸는데 양부모님은 잘해주셔? 그럼 정말 잘해주셔. 세상에 그렇게 좋은 분들은 없을 거야. 근데 넌 어떻게 의사가 된 거야? 의대 가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운 좋게 이곳에 봉사하러 오신 분이 꾸준히 날 후원해 주셨어. 그 후원자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너무 고마우신 분이야. 그랬구나. 정말 잘 됐다. 넌 지금 무슨 일해? 점심시간에 온 거 보니 회사가 이 근처인 것 같은데. 맞아. 나 변호사야. 이 근처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 와, 멋지다. 선우 넌 어릴 때도 똑 부러지고 말을 잘해서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직업이네. 선우야, 지금은 서로 일해야 되니까 오래 얘기를 못해서 이따 저녁에 퇴근하고 볼래? 그래, 좋아. 너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진료도 안 받고 갈 뻔했네. 저녁에 우리 더 많은 얘기하자. 그날 저녁 아빠한테 늦는다는 전화를 하고 민호를 만났습니다. 넌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기까지 보육원에서 지낸 거야? 그렇지. 성인이 되면 퇴소해야 하니까 월세방에서 혼자 살았지. 대학교 들어가서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 아르바이트 하면서 쪽잠 자며 학교 공부했거든.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몇 번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어. 아휴, 너 혼자 정말 힘들었구나. 난 너에 비하면 완전히 공주였네. 아빠가 검사셔서 난 어릴 때부터 변호사가 되고 싶었거든. 양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지원해 주셔서 난 공부만 하면 됐었거든. 선우가 변호사라니 너무 근사해. 참, 너 결혼은 했니? 아니? 아직 안 했어. 나 혼자 살기도 빠듯한데 내가 어떻게 누구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어? 나 같은 고아한테 누가 시집 오려고 할까? 너가 어때서? 성격 좋지, 직업 좋지. 너만한 신랑감이 어딨다고 그래? 그래, 역시 친구가 좋구나. 선우 넌 결혼했어? 나도 아직이야. 사실 어릴 때부터 아빠가 나를 너무 끔찍이 아끼셔서 통금 시간에 맞게 집에 와야 하고 술자리는 아빠 허락 받고 가야 했어. 그리고 내 주위 친구들은 집에 데려와서 꼭 아빠한테 인사시켜야 했고 아빠한테 합격해야 그 친구 만날 수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 사귀는 건 엄두도 못 냈어. 부끄럽지만 나 모태솔로야.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그 얘기 못해. 아버지가 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간섭이 아니라 널 그만큼 사랑하신 거지. 부럽다. 나도 그렇게 나한테 일찍 다녀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그렇게 챙겨주고 잔소리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너 혼자 돈 벌면서 이렇게 의사가 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해.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연애는 사치지. 그러고 보니 우리 둘 다 모쏠이네. 지금도 집은 월세에다가 월급쟁이 의사라 형편은 별반 다르지 않아.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야 돼. 그래, 나도 그래. 언제까지 부모님 그늘에 있을 수도 없고 나도 독립해야지. 그래도 지금은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밥은 내가 살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내가 남잔데 너 밥 사줄 여유는 돼. 저희는 점심 때도 같이 식사하고 퇴근해서도 만나면서 점점 이성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부모님께 너 소개시켜주고 싶어. 그리고 빨리 결혼하고 싶어. 결혼하면 더 안정될 거야. 그래, 나도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 항상 그런 꿈을 꿨었는데. 근데 너희 부모님이 날 좋아해 주실까? 고아잖아. 그게 뭐가 문제인데? 나도 보육원에서 지냈는데. 부모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 부모님 끼어 있으신 분들이셔. 우리 결혼 축하해 주실 거야.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먼저 말씀드리고 곧 날짜 잡을게. 그날 저녁 부모님 방으로 들어가서 저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잘 됐네. 너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지. 남자 함부로 만나면 안 돼.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결혼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 속아서 결혼해서 인생 망치는 경우도 많아. 충분히 그 사람 됨됨이를 알아보고 결혼은 천천히 생각하자. 그 사람 저 보육원에 살 때 거기서 같이 지냈던 친구예요. 저를 누구보다 위해주던 좋은 사람이에요. 뭐? 보육원에서 지냈다면 고아라는 얘기냐?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런 사람에게 너 보내고 싶지 않아. 저도 고아잖아요. 고아가 뭐 어때서요? 그건 다른 문제지. 너가 고아였으니까 넌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시부모님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남들처럼 살기를 바랄 뿐이라고. 어릴 때 잠깐 본 친구고 그동안에 어떻게 컸는지 너가 어떻게 알아? 그 결혼 안 돼. 아빠, 어떻게 다른 건 물어보지도 않고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빠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선우야, 엄마 생각도 아빠랑 같아. 난 너 다른 여자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결혼 안 해도 되잖아. 요즘은 다들 자기 일하고 천천히 결혼하니까 좀 더 생각해보자. 엄마까지 왜 그러세요? 정말 두 분한테 실망이에요. 너 말대로 어릴 때 친구였다면 그냥 친구처럼 지내. 너가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판단이 흐려진 것 같은데 내가 너 결혼할 사람 알아보마. 아빠 말 들어. 제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어린애 아니에요. 그동안은 아빠가 제 생활 통제하시는 거 사랑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저 아무 말 안 하고 잘 따랐어요. 몇 번이나 아빠한테 화내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보육원에서 저를 데려와서 자식으로 받아주신 분인데 평생 전 두 분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두 분 말씀 잘 들으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람된 도리고요. 저 그동안 아빠 말씀 어긴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뭐 하고 싶다고 때를 쓴 적도 없었고요. 유일하게 아빠한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남자 뭐 하는 사람이야? 저희 로펌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예요. 의사라고?
보육원 출신이 어떻게 의사까지 됐어? 돈이 엄청 들 텐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졸업까지 하게 됐대요.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과 일하는 병원 문자로 보내줘. 내가 손님인 것처럼 가서 멀리서 지켜보마. 정말요? 정말 감사해요. 틀림없이 아빠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빠는 남자친구가 일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환자인 척하면서 남자친구를 지켜보려던 것이었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 네. 요즘 잠도 안 오고 기력이 없어서요. 근데 여기 박민호 선생님이라고 계시죠? 네, 진료는 그분이 보실 거예요. 이런 거 묻긴 좀 그렇는데 성격이 어때요? 뭐 환자들하고 다툼이 있다든지 다혈질이라든지. 박 선생님, 환자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특히 여자 환자들이 박 선생님만 찾는다니까요. 외모 훈훈하지, 자상하지, 어떤 여자가 안 좋아하겠어요? 여자들이 많이 좋아한다고요? 어머, 제가 괜한 소리를 했네요. 선생님, 자리에서 호명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때 복도에서 한 의사가 환자와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나 바가지 씌우려고 이약저약 막 처방하냐고. 내가 호구로 보여? 이 사기꾼아. 환자분 그 약들 다 필요하니까 처방한 거 아니에요. 사기꾼요? 그 말씀 취소하세요. 당장 취소 안 하면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뭐, 고소? 의사가 환자를 고소해? 그래, 어디 해봐. 내가 소문내서 이 병원 문 닫게 해줄 테니까. 뭐요? 아니,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병원비 낼 돈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행패야? 참다 못한 의사는 환자 멱살을 잡았고 주위에서 겨우 말려서 환자를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분이 안 풀렸는지 혼자서 씩씩대며 있었고 괜히 간호사들에게 화풀이를 하며 여기 싸움 구경 났어? 얼른 일 안 해? 순간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간호사들은 의사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부모뻘 되는 사람의 멱살을 잡더니 저런 놈이 뭐가 좋다고 단단히 콩깍지가 씌었네. 아빠는 그날 저녁 제게 심각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낮에 그 병원 가는데 너가 만나는 그 의사 인성에 글러먹었더라. 환자한테 막말하고 멱살을 잡질 않나.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절대 그 사람이랑 결혼 안 돼. 네? 그 사람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구암 한 번 못 지르는 사람이라고요. 그건 네가 남자를 몰라서 그래. 겉으로는 인자한 척, 사람 좋은 척 하는 척 연기를 하면 너가 어떻게 알아? 너 앞에서야 그렇게 매너 좋게 하겠지. 그 정도 일로 그렇게 흥분할 정도면 평소 성격이 어떤지 안 봐도 뻔해. 아빠,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고아원에서 입양해 날 변호사로 만든 양부모님이 내가 같은 고아원 친구인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자 반대하길래 아빠, 그 사람 한 번만 만나줘요. 상견례를 하는 순간 검사 아빠가 이놈은 하며 기절하는데 사연은 이랬습니다. 제가 울면서 사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양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보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진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상견례장인 음식점에 부모님과 제가 먼저 도착해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 개념도 없구먼. 약속 시간이 넘었는데. 요즘 병원이 바빠서 식사할 시간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온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도 상견례장이면 미리 와서 기다리는 게 예의지. 이때 문이 벌컥 열리면서 남자친구가 뛰어왔는지 숨을 헐떡이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어. 조금만 늦으면 나 일어나려고 했네. 이거 초면에 너무한 거 아닌가? 고개를 숙였던 남자친구가 얼굴을 들고 아빠를 바라보는데 아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놈은 남자친구를 보고 놀라면서 기절한 아빠를 겨우 깨웠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얼어붙어서 눈물만 주룩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어? 너 민호 맞지? 네, 아저씨. 저 민호예요. 민호, 많이 컸구나. 아빠와 남자친구는 부둥켜 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영문을 모른 채 멀뚱히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 우리 아빠 알아? 선우야, 내가 너한테 말한 적 있지. 나 후원해준 분 계셨다고 했지. 바로 그분이셔. 뭐? 그 후원자가 우리 아빠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예전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양 간 후 민호는 매일 책만 읽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만 지냈습니다. 그나마 선영이랑 같이 노는 게 전부였습니다. 민호가 선우 많이 보고 싶나 보구나. 원장님, 선우 어디 갔는지 연락처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이라도 통화하고 싶은데. 미안하다, 민호야. 규칙상 알려줄 수 없어. 선우 입양하신 분들 좋은 분들이시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오늘 봉사자들 오는 날이니까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지내. 보육원은 주말이면 봉사자들이 와서 요리를 해서 같이 나눠 먹고 게임도 하면서 보육원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도 열댓 명이 오셔서 카레와 돈가스, 치킨, 피자까지 잔뜩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때 한 중년 남자가 구석에서 책 읽고 있는 민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박민호예요. 저기 가서 친구들과 안 어울리고 너 혼자야?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책 읽고 있으면 걱정도 사라지고 마음이 편하네요. 이 아저씨도 어릴 때 그랬는데. 아저씨 집이 어릴 때 가난해서 밥도 못 먹고 살았거든. 그래서 책 읽고 공부하면 그 끔찍한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책 읽을 때 마음이 편안했거든. 그리고 지금은 아저씨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아주 행복해. 정말 그랬어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 뭐라도 하나에 몰두하는 건 좋은 일이야. 그런 의미에서 아저씨가 민호 공부 봐줄까? 네, 좋아요. 다른 애들은 공놀이하고 뛰어노는 거 좋아하는데 넌 좀 유별나네. 그날 이후로 아저씨는 한 번씩 보육원을 찾아 민호와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공부도 같이 하면서 정말 아빠처럼 민호를 챙겨줬습니다. 저 아저씨 이름도 모르는데 알려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저 아저씨한테 이 은혜 갚으려면 이름이라도 알고 싶어서요. 그냥 미스터 김으로 알고 있으면 돼. 아저씨가 너 대학 갈 때까지 통장으로 미스터 김으로 돈 보내줄 테니까 민호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야 돼. 감사합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 다른 애들도 많은데. 사실 내 딸도 여기서 입양했어. 내게 소중한 딸을 준 곳이라 여기가 아저씨한텐 남다르구나. 그래서 봉사를 시작하게 된 건데 왠지 널 보면 내 딸이 생각나서. 사실 우리 딸에게는 여기서 지난 시간을 잊게 하고 싶거든.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는 못하는 거 너가 이해해줘. 우리 딸도 나랑 아내도 지금 노력하는 중이거든. 아, 네, 그럼요.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한테도 아빠 같은 분이세요. 그렇게 민호와 아빠는 전화 통화만 하고 서로 바빠서 얼굴은 잘 못 봤다고 합니다. 그 후 민호가 의대에 합격하면서 아빠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저씨, 저 민호예요. 이번에 저 의대에 합격했어요. 정말? 와, 우리 민호 대단한데. 진짜 축하해. 제일 먼저 아저씨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저 자랑해도 되죠? 그럼 그 어려운 의대에 들어간 건데. 아저씨 너무 기분 좋구나. 저 이제 보육원 나가야 돼요. 혼자 집도 구하고 이제 독립하려고요. 아저씨가 그동안 저한테 보내준 돈으로 저 충분히 혼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너도 어른이야. 민호는 똑똑해서 혼자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집 구하면 연락해. 아저씨가 입학 선물 겸 너 독립한 기념으로 선물 근사하게 사줄게. 선물 없어도 돼요. 전 아저씨가 수고했다 하면서 절 꼭 안아주는 걸로도 충분해요. 그렇게 아빠와 남자친구는 몇 번을 더 만나다가 연락이 끊겼던 겁니다. 민호가 이렇게 근사하게 변하다니 정말 못 알아보겠구나. 아저씨가 선우 아버지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입양한 아이가 선우였군요. 아빠는 어쩜 민호 후원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 선우 너가 빨리 보육원에서의 기억을 잊고 지내길 아빠는 바랬어. 그래서 후원하는 얘기를 안 했어. 아저씨가 주신 돈으로 대학 등록금도 내고 정말 아저씨는 제 은인이에요. 이거 보세요. 저 아저씨가 주신 통장 매일 들고 다니면서 봐요. 이걸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용기가 생기거든요. 미스터 김, 이렇게 쓰여진 아저씨 이름이 저보고 힘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휴, 이 통장을 다 가지고 있었어? 저 아저씨 만나고 싶어서 원장님께도 연락처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건 내가 아무한테도 연락처 알려주지 말라고 말해서 그러신 거야. 너희들한테 쉽게 마음을 열고 정을 주는 게 조심스러웠단다. 내가 책임도 못 주면서 서로 마음을 내주고 정을 쏟으면 나중에 헤어질 때 얼마나 힘들지 너무 괴로울 것 같았거든. 그래서 적당히 너하고도 거리를 뒀던 거야. 민호, 너가 많이 섭섭했겠구나. 사실 아저씨가 보육원에 오셨다가 가실 때는 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곤 했었어요. 아저씨한테 저 데려가 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럴까봐 아저씨도 조심했던 거 알아요. 전 그것도 모르고 아빠한테 심한 말 했던 거 죄송해요. 아니다. 나도 애비다 보니 편견이 있었어. 내가 봉사하는 건 괜찮고 막상 내 딸이 부모 없는 고아와 결혼한다니 사실 마음이 안 좋았어. 나도 반성했다. 참, 근데 아빠가 병원에서 난동 피우는 의사 봤다면서요. 그때는 민호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네. 그때 본 의사는 민호가 아니었어. 민호였으면 내가 당장 알아봤지. 키가 민호보다 좀 작고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아, 윤 선생 보신 거군요. 저희 병원 내과에 저 말고 의사가 한 분 더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의사가 한 명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우리 딸이 사귀는 의사인 줄 알고 얼마나 신망을 했는지 몰라. 그때 환자하고 멱살 잡고 싸우던데 영 아니더라고. 그 선생님 환자분들과 문제를 좀 일으켜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해고됐어요. 그 환자분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해서 병원장님이 그렇게 일단락했던 것 같아요. 봐, 아빠가 잘못 보신 거잖아요. 우리 민호 절대 그런 애 아니라고요. 알지. 민호는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나랑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그렇지, 민호야? 그럼요. 선우보다 저희 두 사람 더 잘 알잖아요. 선우가 섭섭하겠네. 어쩌니?
아빠랑 민호가 더 친해 보이는데? 그렇네. 아빠, 그럼 저희 결혼 승낙해 주시는 거죠? 그건 신중해야 돼. 내가 아무리 민호를 좋아하고 믿지만 너 남편감으로는 더 지켜봐야 돼. 민호 너 지금 사는 집은 월세야 전세야? 저 아직 월세에 살고 있는데 주택 청약적금 들고 있어요. 곧 만기인데 내년이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 준비를 잘했구나. 지금 받는 월급에서 적금은 어느 정도 해? 제 생활비만 쓰고 70%는 다 저금해요. 저 노름도 안 하고 빚도 없고 지병도 없습니다. 아저씨, 저 믿으셔도 돼요. 그래, 민호면 내가 안심이 되지. 난 우리 딸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고 싶지 않아. 친부모 잃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가 평생 선우 지켜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금이야, 오기야, 행여나 무슨 일이 생길까 잠시도 안심을 못했어. 주위에서는 너무 딸을 간섭하는 게 아니냐며 안 좋게도 봤어. 그래도 난 선우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 그게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었어. 민호야, 이제 내가 너한테 부탁하마. 우리 선우 불쌍한 아이야. 너가 나 대신 평생 선우 웃으면서 살게 해줘. 아빠는 눈물을 흘리면서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아저씨. 걱정 마세요. 아저씨처럼 선우 잘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게요. 고맙다, 우리 사위. 저희는 곧 결혼식을 올렸고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님 댁을 찾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